안녕하세요. 스포츠 인문학 TV의 이철원 교수입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질적 연구 방법론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. 네, 우리 어느덧 그 10여 편의 여러분들 질적 연구 그 특강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요. 이 질적 연구 특강을 시청하시면서 또 많은 또 우리 원생들이 질적 연구에 대한 질문들을 또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원생들의 관점에서의 질적 연구를 잘하는 방법, 그 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수업을 들었던 그 대학원생 중에 하나가 카나다 그 유학생이었습니다. 아예 그냥 오리지널 캐나디아 분이었는데요. 이 친구가 이런 얘기했어요.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영어 나왔듯이 First challenge was making a survey that would give me the most information, but at the same time not inflict mental rape upon my subject. 그래서 첫 번째 도전은 나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설문지를 만드는 것뿐인데 동시에 나에게 어떤 연구자들에게 이게 재밌는 용어가 이거죠. mental rape라는 개념이죠. 이게 정신적인 어떤 강압성 이런 것들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를 깨달았다는 것이죠. 우리가 이런 그 mental rape 같은 용어가 좀 과격한데 이게 정신적인 어떤 강압성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문지를 이런 거예요. 설문지 1번부터 5번까지 쓰면 어떤 사람을 4번으로 규정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질적 연구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. 그 사람을 4번으로만 규정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4-1, 4-5 뭐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서 세계의 존재로서 보게끔 만든다는 거죠.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이 캐네디안 학생이 해서 저도 상당히 재밌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직접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또 어떤 학생은 박사과정 학생인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양적 연구를 위해 통계를 배우면서 전체적인 현상을 엮고 대체적으로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어우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신기한 일이었다. 하지만 질적 연구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다가간 결과에서 내가 바라던 대학원에서의 공부가 이곳에 있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들기 시작했다. 산에 올라가서 서울시 전체를 내다보는 것에서 산을 내려와 내 발로 직접 걸어보면서 하나하나를 느낀다고 할까? 나에게 질적 연구의 매력이란 바로 본질에 다가서는 연구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질적 연구, 연구자가 또 대학원생이 본질에 다가간다라고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질적 연구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은 우리 대학원생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담으로 좀 시작. 포문을 열어봤고요. 네.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또 질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연구 테마를 어디서 얻습니까? 또 연구 테마의 질적 연구 테마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. 프로농구 용병의 경기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화적 적응 같은 경우죠. 우리 프로농구에 용병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용병들이 왔을 때 어떻게 문화 적응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언어의 그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프로야구 용병에서 한국 통역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? 그러니까 통역사도 인터뷰를 해보고 또 관찰해보고 되고 또 용병들의 관점도 들어보는 거 이런 거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연구 어때요? 제주도 올레길에서 이거 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들 이런 연구들 또는 노인 복지관 스포츠 참여 노인들 간의 갈등 및 해소 전략. 제가 그 노인분들 연구하면요, 은근히 또 재밌는 분이 많더라고요. 은근히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툼이 많아요. 별거 아닌 걸로요. 이럴 때 좀 재밌는 일을 제가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럴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운동을 가르치면서 이분도 운동에 그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어떻게 갈등이 해소될까 이런 것들 재밌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개인 택시 운전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런 방법. 제가 이렇게 택시를 자주 타는데요. 타다 보면은
우리 기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아, 쉬는 날엔 손님, 저는 무조건 등산을 가요. 또는 저 새벽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운동 2시간 쫙 하고 땀 쫙 흘리고 나오니까 이렇게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할 수 있어요.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. 저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연구 테마입니다. 이런 것들이야말로 전형적인 질적 연구의 테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이런 식으로 수집을 많이 하셨어요. 그러니까 지난 시간 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자료 수집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, 그럼 이제 드디어 자료를 수집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? 제 경험에 의하면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내 책상에 그냥 자료들이 가득가득 찹니다.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바로 이 코딩이라는 방법이에요. 우리 코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. 요즘 여러분들 우리 IT 쪽에서 코딩 교육이라는 것도 코딩이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SPSS 또는 AMOS 같은 이제 데이터를 구했을 때 그거를 부호화시키는 것도 또 코딩이라고 그러잖아요. 질적 연구의 코딩은 또 조금 달라요. 코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메모 잘 하셔야 돼요. 첫 번째는 전사본을 여러 번 읽기. 전사본이 뭐예요? 그렇죠. 녹음한 거를 다 글로 출력하는 걸 전사본이다라고 한다.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형광펜을 잘 써야 돼요. 중요한 거에 형광펜을 잘 표시를 해놔라. 첫 번째 여러분들 표시할 때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, 중요한 그 키워드에다가 밑줄을 긋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중요한 키워드. 세 번째는 중요한 어귀와 단어를 표시하시죠. 그래서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중요한 그 어귀와 단어 표현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생겨요. 저 같은 경우는 별표와 당구장 표시랑 이런 그 물음표, 따옴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해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우리 수업 중에 오늘 특강 중에 중요한 그 이야기는 나만의 이런 방식을 만들어라. 무슨 방식? 중요한 어귀 표현하는 방식을 만들어라.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라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여러 번 읽기, 형광펜으로 잘 칠하기, 그 다음에 중요한 어귀와 단어는 확연히 드러나게 만들기입니다. 이건 이제 이인경 교수님의 그 학회지에 나온 글이에요.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와 닿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. 이인경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. 매번 원자료를 읽을 때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던 원자료에서 어느 시점부터 동일한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였다. 바로 이겁니다. 여러 번 읽다 보면 확신이 들어요. 원자료와 분석 노트에 수없이 그려진 무슨 노트? 분석 노트.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. 연구자의 중요한 노트가 자기 반성 노트가 있으라고 그랬어요. 그 다음에 현장 노트 있어야 되죠. 이 노트예요. 모든 실제 연구자는 이 분석 노트, 현장 노트, 자기 노트 쓰고 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수없이 그려진 화살표와 동그라미. 우리 지금 얘기했죠? 자기만의 기호, 화살표 동그라미 만들어라. 동그라미들이 수차례 방향과 모양을 바꿔가며 그려지다가 점차 범주가 드러나고, 이 범주를 만드는 거예요. 의미들이 점차로 일정해지기 시작하였다.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원자료를 읽고 의미를 탐색하려는 노력으로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경험의 의미와 내가 추출한 경험의 본질에 대하여 확신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. 이 과정에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은 동료들 간의 지원과 피드백 과정이었다. 저는 이 이인경 교수님의 이 글을 하늘 좋아합니다.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. 동료와의 협업도 중요하고, 내가 만들어야 되는 기호 방식도 중요하고, 또 뭐예요? 여러 번 읽어라. 확신이 들 때까지. 바로 이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또 있었죠. 여기 다음 장에 나온 겁니다. 바로 각기 다른 전공에서 질적 연구를 하는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으로 바쁜 중에도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기로 하는 미팅이 있었다. 모두가 일치하는 시간을 잡을 수 없어 점심시간에 모였는데 매주 한 번 도시락 회의, 런치백 미팅이나
몇 미팅이다. 나는 이 미팅에서 나의 분석 결과를 공유했고 그들은 나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었다. 검증하여 줬다. 바로 이런 거죠.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바로 협업 시스템. 연구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연구자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. 네,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자료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. 자료 분석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세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에서 강의할 때도 자료 분석을 많이 물어보는데 자료 분석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우리 그 질적 그 연구법 특강에서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료 분석 어떻게 하느냐? 핵심어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오른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A4 용지에 전사라면 쭉 출력이 되잖아요.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여백이 있잖아요. 그 오른쪽 여백에는 개념어를 주제별로 적어 놓겠죠. 그래서 그 주제로 적어 놓은 거를 가위로 자른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이런 거죠. 예를 들자면 나는 테니스를 할 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느꼈다. 친구와의 자장면 내기를 할 때마다 짜릿한 뭔가 느끼지 못하는 여지껏 느끼지 못했던 내가 성취할 수 없는 뭔가를 느꼈다. 그러면 여기에 주제어가 개념어가 뭐가 되겠습니까? 짜릿함, 성취감 뭐 이렇게 되잖아요. 이런 걸 오른쪽에 내가 연필로 써놔. 그럼 그거를 쭉 가위로 잘라내는 게 지금 1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럼 잘라내고 뒷면에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. 2020년 5월 27일 내 총 전사한 거의 몇면 여러분들 반드시 전사하게 되면요 맨 밑에다가 페이지 수를 적어 놔야 돼요. 그래야 나중에 요 잘라놓은 게 어디 있나를 내 컴퓨터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.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무조건 막 잘라놓으면 이거 어디서 나온지 모르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여러분들 보다시피 면 두 번째 페이지 32번째 줄에서 34번째 줄까지 이제 무슨 말이죠? 그거를 자른 거 어떻게 하랬죠? 뒷면에다 적어놓아라. 뒷면. 그래서 이것을 봉투에 구분해서 집어넣습니다. 봉투에다 아주 쉬워. 봉투에 집어넣어.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봉투에 집어넣은 것들을 갖고서 봉투를 구분해요. 하나는 행복이라는 거, 하나는 스포츠라는 거, 예를 들어서 하나는 건강 이런 것들을 나눠 넣어서 거기에 집어넣는 게 분석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나왔던 건 뭐냐면은 커다란 용지에 붙인다는 것은 주로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요. 여러분들 이절지 같이 큰 도화지를 벽에 붙이고요. 범주, 행복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프로 살짝 붙여놓습니다. 왜? 뒤에 몇 페이지는 봐야 되니까. 이런 식으로 모아놓아서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요. 그러면 우리 연구원들이 지나가요. 정대조나 인건호 같은 연구원이 지나가다가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 건강이잖아요. 이렇게 뜯어서 붙일 수 있게끔. 이러한 형태로 대형 프로젝트 할 때는 주로 이런 방법도 제가 써보기도 했습니다. 네, 오늘 이 이야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료 분석할 때 저는 그 김훈 선생님,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소설가 우리 그 김훈 선생님의 이제 이야기를 한 번씩 이제 제 노트에 이 글이 써 있는데 한 번씩 읽어봅니다.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자고 나면 날마다 빈 화폭과 마주서는 자들은 고통 속에서 복되다.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. 창작의 아픔이 있지만 내가 창작한 사람은 빈 화폭 속에서 고통 속에서 복되다. 엄청난 얘기죠. 빈 화폭은 귀순하지 않은 자유의 황무지이다. 그 화폭은 인간의 세상 속에 펼쳐져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. 빈 화폭은 아직 경험되지 않은 낯선 공간이고 태어나지 않은 의미의 잠재태이다. 그 잠재태의 공간이 인간을 향해 손짓해 부른다. 이건 이제 손철주, 이준 미술평론가 분들의 다 그림이다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. 근데 저는 이 김훈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
제가 메모를 해놓고 항상 음미합니다. 논문 쓰기 힘들 때. 제가 뭐 책을 거의 한 30권 정도 책을 냈는데요. 좀 많이 썼으면 다작을 했는데 이럴 때마다 책 쓰기 싫을 때마다 제가 펼쳐보고 노트에서 펼쳐보는 바로 어구입니다. 고통 속에서 복된 삶을 난 사람입니다. 우리가 연구자라는 것, 교수의 길을 간다는 것, 이런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려는 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가 창작, 연구, 무언가를 만드는 데서 바로 고통 속에서 복됨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. 질적 연구자도 똑같습니다. 내가 고통을 느끼지만 복된 삶을 살고 싶으면 바로 질적 연구를 멋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여러분들 분석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. 다음 시간 마찬가지로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. 본격적인 분석과 질적 연구에 대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,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, 우리 또 다음번 영상과 특강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